이 링크를 통해서 더 많은 NJ 채널의 Q&A 생각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그라스호퍼 공부를 5년째 하고 있는데 갈수록 디자이너에 관심이 줄어드는 것 같아요. 단편적인 예가 서점에 가보면 관련 서적이 없어요 라고 이야기를 주셨는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서점에 책이 안 나오니까 관심이 줄어든다. 이거 상관관계가 얼마큼 강할지도 한번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저 같아도 요즘은 책보다도 유튜브나 인터넷 자료를 많이 찾아보거든요. 그게 더 빠르고 책이라는 매체 자체가 갖고 있는 한계가 분명히 있고 과거에는 그리고 이제 책을 통해서만 분명히 전달돼야지 유리한 부분들도 분명히 있는데 이런 기술들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책을 내는 거는 그렇습니다. 뭐 그냥 다른 의미 것들이 좀 더 있는 것 같고 요즘 블로그라든지 유튜브가 워낙 잘 나와 있으니까 그쪽의 자료의 퀀티티만 놓고 보게 되면 인기가 더 많다고 증명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더 많은 튜토리얼과 더 많은 PDF 자료와 그렇죠? 더 많은 블로그들이 그런 기술들 같은 것들을 활용하고 있고 써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처음 그라스호퍼를 공부했을 때 그라스호퍼 책 그 데이빗 그분이 쓴 뭐 이렇게 있잖아 그 101 그 한 권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그거에 비하면 엄청나게 많죠 자료가. 그리고 그걸 다 공부하다 보면 더 이상 그게 필요 없어지고 오히려 이제 순수 CS 쪽으로 넘어와서 공부하게 되죠. 그래서 오히려 더 필요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쪽 자료들은. 왜냐면 거기까지거든. 거기까지만 밑거름이 되고 그 뒤부터는 이제 컴퓨터 공학 쪽으로 넘어오면 더 다양하고 중요한 자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건 비례하지 않는다라고 전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그라스호퍼라고 뜯어서 놓고 보지 말고 이거를 같은 걸로 놓고 보세요. 같은 선상에서 내가 디자이너로서 어떤 쉐입을 만들 때, 형태를 만들 때 되게 프로시저럴하게 뭔가를 만들고 싶다 혹은 파라메트릭하게 뭔가를 만들고 싶다 라고 할 때 이제 그럴 때 어떻게 보면 그라스호퍼라는 도구를 가지고 활용을 한다 라고 하게 되면 이게 많던 적던 중요하지 않죠. 어쨌든 난 디자인을 하는 거고 그래서 이걸 뜯어놓고 봐서 너 그라스호퍼 할 수 있어? 없어? 해? 그럼 넌 컴퓨테이셔널 디자이너야. 이 정도까지 해? 그럼 넌 잘하냐? 넌 못하냐? 이런 것도 사실 의미가 없다는 거죠. 결국 그라스호퍼로 뭘 만들 건데? 만드는 그 아이디어가 파라메트릭 모델을 구현하는 그 자체도 사실 디자인 능력이거든요. 그럼 디자인 능력이 좋아야 돼. 그러니까 이런 게 다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영어도 공부해야죠. 컴퓨터도 공부해야지. 건축도 공부해야지. 디자인도 공부해야지. 그 외 여러 가지 다 공부해야 되잖아요. 우리 부모님 세대까지만 해도 영어 공부 안 해도 됐었어요. 이 정도까지. 우리가 하는 것만큼. 우리 부모님 세대까지만 해도 컴퓨터 안 해도 됐어요. 여러분들. 다 주판으로 했겠지. 근데 우리 세대가 되면서 컴퓨터를 꼭 해야 되고 그런 거죠. 근데 그걸 나눠서 보진 않는단 말이야. 직장 취직할 때 야 너 스마트폰 쓸 수 있어? 너 인터넷 쓸 수 있어? 안 물어본단 말이야. 당연하게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근데 과거의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경우 인터넷도 공부해야 되는 거야. 스마트폰도 공부해야 되는 거 얼마나 힘들어. 그런 관점이 돼버리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기준의 차이점에 따라 좀 바뀔 수가 있다. 그래서 좀 약간 그라스호퍼 부분을 조금 나와서 생각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보면 좋을 것 같고 제가 학교를 다니면서 느껴보는 게 뭐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어쨌든 소프트웨어를 저 때보다는 그리고 뭐 한 10년 전보다는 5년 전보다는 소프트웨어 기술을 많이 활용하고 있어요.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 On the right path라는 거 잘 가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역설적으로 남들이 안 해? 그럼 나한테는 더 좋은 이득이야. 내가 먼저 치고 나갈 수 있으니까 혼자 조용히 공부하면 되지.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디자이너가 더 안 없어지는 직업일걸요. 뭐 아까랑 비슷한 이야기. 그리고 그 밑에 쭉 읽어볼게요. 컴퓨테이셔널 디자인에 대한 효능감이 높아지든 낮아지든 변화가 있는 것 같다. 그리고 그 밑에 더 정확히 얘기하면 절대적 효능감이 동일하나 다른 솔루션의 등장으로 상대적 효능감이 달라지는 것 같다 라고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예, 맞습니다. 현업에서 느끼는 바로는 건축가가 당연히 컴퓨테이셔널한 디자인 능력을 가져야 하는 시대가 생각보다 금방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비디오도 많이 만들어 놨을 거예요. 예전에 지금 NIIT에서 가르치고 계신 분인데 그분 같은 경우는 제가 작업을 많이 했었거든요. 코딩을 몰라. 근데도 그 누구보다 저랑 대화가 잘 되거든요. 근데 그분은 그 누구보다도 되게 프로시저하고 데이터 드리븐으로 사고를 뇌구조가 그렇게 하는 분이에요. 그렇게 설계하는 분도 계시고 누구는 유럽의 그 건축처럼 그 설계를 하는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이게 장단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런 소프트웨어라든지 기술들이 우리를 여러 부분에 있어서 뭐 빔도 요즘 빔은 뭐 항상 핫했고, 아니 핫하다기보다도 일단은 접점이 가장 명시적인 게 빔이니까 그쪽 영역도 계속 있을 거고 하니까 당연히 컴퓨테이셔널한 부분들은 계속 도움이 되고 계속 퍼져 나가겠죠. 약간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인터넷, 여러분이 생각할 때 말도 안 되지 너무나 당연한 거지만 과거에는 그랬습니다. 인터넷 쓸 수 있는 사람과 쓰지 못하는 사람이 나눠져 있었어요. 야, 이메일 만들어야 되는데 이메일 좀 만들어줘,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 그리고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였었어요. 제가 한 번은 제가 그 아는 형님 그 스마트폰 그 아이콘 바꿔주려는데 손을 벌벌 떨더라고. 건들지 말라고. 아이콘 저거 헷갈려서 어디 못 찾겠다고 이러거든요. 그분 같은 경우는. 근데 그분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그런 거였어요. 아니 내가 인터넷을 해야지 회사에 우리 회사에 인터넷 하는 사람들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그 사람이 인터넷을 안 하니까 모르니까 그냥 안 보이는 거야. 눈에 안 치하는 거야. 근데 젊은 친구들이 계속 인터넷 썼겠지 뒤에서. 그런 거라는 거죠. 컴퓨테이션을 안 써도 돼요. 도구니까 난 그 도구 없이 할 거야 라고 해도 충분히 굉장히 감동 깊은 의미 있는 건축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누구는 이 도구를 써서 이런 방식으로 할 거야? 그것도 당연히 유효한 거고요. 그런 식으로 봐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 이분법적 사고를 하지 말자는 거지. 도구야, 도구. 그렇게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도 저도 동일하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 능력은 디자이너로서라기보단 컴퓨테이셔널 디자인의 관리자로서의 능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말도 일리가 있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넓은 의미에서 보게 되면 컴퓨터에 다들 요즘은 손도면 누가 쳐요? 다 캐드로 치잖아. 레빗으로 만들던, 라이노로 치던, 뭐 도면을 치던, 2D를 치던 어쨌든 컴퓨터로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를 좀 더 패러메트릭하게 가져가고 좀 더 코드화 시키면 유지 관리 보수가 좀 편하다는 거잖아. 그쵸?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관리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렇잖아. 업무 프로세스를 관리하고 데이터를 관리하고 과거에 했던 프로젝트를 갖고 와서 막 우리 옛날에 오토캐드 할 때 레퍼런스 같은 거 걸어가지고 패밀리 같은 거 만들어 쓰고, 그렇죠? 이런 것도 능력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컴퓨테이션을 좀 직접적인 도구를 쓰면 가령 그라스호퍼라든지 데피니션을 만들어서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잖아요. 여러 가지 제너럴라이즈 시켜가지고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쓸 수 있는 거. 이것도 하나의 관리적인 측면으로 분명히 회사의 프로핏이 증강이 됩니다. 근데 내가 그라스호퍼 차원이 아니라 코딩까지 할 수 있어. 그러면 코딩까지 할 수 있다고 친다면 더 유연하고 더 강력한 시스템을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그럼 마치 저는 그래요. 일반 디자이너가 그라스호퍼가 주는 장점을 일반 디자이너들한테 이야기하면 잘 이해를 못해요. 경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근데 그라스호퍼 쓰는 사람들한테 코딩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잖아요. 잘 이해를 못해요. 경험을 못 해봤기 때문에. 그 수준대로 들어가면 어쨌든 전 항상 코딩을 하라고 항상 말씀드리고, 제가 비디오도 만들어 놨지만 컴퓨테이션 디자인이 이해가 안 된다? 제가 진짜 이 부분 갖고 진짜 10년 넘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렇게 설명도 해보고 테스트도 해보고 막 다양한 연령별, 다양한 계층, 뭐 교수님부터 시작을 해서 뭐 실무자, 연구자 여러 가지 방식들을 해봤지만 진짜 한 줄 대답은 뭐냐면 코딩을 해봐라. 코딩을 해보면 알아요. 코딩을 해보면은 컴퓨테이션에 대한 장점과 가능성과 단점, 무엇에 강화되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휴먼 팩터가 들어가야 되고, 동시에 AI는 어떻게 쓸 수 있고, 이 모든 것들이 그냥 너무나 깔끔하게 정리가 되거든요. 여러분들 조선시대 사람들한테 운송기구를 쫙 나열해주고 비행기, 배, 킥보드, 자동차, 스키, 스노우보드 막 이런 것들 쭉 나열해 놓고 네가 수원에 살고 있는데 서울까지 가기 위해서 뭘 할래? 라고 했을 때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런 얘기했죠. 우리 집에는 버스가 없으니까 킥보드를 타고 지하철까지 갈 거야. 지하철에서 지하철을 타고, 우리는 도구에 저걸 아니까 지하철 타고 서울역까지 간 다음에 서울역에서 뭐 마을버스를 타고 올라갈 거야. 우리는 도구를 아니까. 근데 조선시대 사람들은 잘 몰라. 생긴 것만 보고 이거 뭐야? 가는 거야? 탈 수 있는 거야? 그럴 수 있겠죠. 똑같은 거야. 안 해보면 몰라요. 계속 상상하고 그림만 봐서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공룡 복원이 왜 힘들다 하는지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를 봤는데 되게 재밌게 봤어. 공룡 복원이 힘든 이유가 뭐냐면, 왜 그런 얘기 있죠. 저 어렸을 때까지 공룡 이렇게 파충류 식으로 해가지고 되게 무섭게 이빨 이렇게 나와 있고 그렇게 이제 공룡 복원이 다 됐거든요. 한번 유튜브에 찾아보세요. 공룡 복원의 역사를 한번 보세요. 되게 재밌어요. 요 근래에 공룡 복원이 왜 힘드냐면은 공룡뼈랑 똑같이 생겼어. 누가 봐도 진짜 이빨이 이렇게 나왔고, 누가 복원해보면 진짜 티라노사우루스를 굉장히 조그맣게 압축시켜 놓은 그런 뼈다구예요. 근데 알고 보니 그 뼈다구가 뭐냐면 무슨 오리 뼈다구야. 그러니까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그거를 전혀
다르게 그 뼈다간 놓고 이럴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만 봐도 마찬가지겠죠. 아니 고양이 같은 거 봐도 고양이과 동물들만 봐도 이빨이 송곳니 이렇게 있어서 걔를 공룡처럼 복원해봐요. 그럼 이상한 모양이 나오겠지. 근데 실상은 어때? 귀엽잖아요. 큰 고양이잖아. 털 복실복실하고 피부가 색깔도 어떻게 들어가냐 딱 모양도 다 다를 거고 그런 것처럼 얘가 정확하게 전달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렇습니다. 제 포인트는 그거야. 일단 해보면 이해가 된다. 너무 두렵게 생각하지 말고 코딩을 한 줄 한 줄 짜보면 이해가 되고 겸손해집니다. 그리고 기술 앞에서 재밌어지고 이게 논쟁거리가 아니야. 할까 말까. 어떻게 보면 NJ 채널에서 계속 맴맴 도는 사람들 혹은 처음에 이렇게 온 사람들 학교 강연 나가면 컴퓨테이션이 일단 들은 건 있으니까 그 수준에 머무르는 사람들 계속 밖에서만 맴맴 도는 거야. 근데 물에 한번 들어가서 수영 한번 해보고 하면은 내가 느껴져. 그냥 그 질문 자체가 의미가 없고 그 질문 자체를 할 동안 누군가는 이미 익숙해져서 더 많은 코딩을 하면서 더 많은 실력을 쌓고 있단 말이야. 어느 줄에 쓸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잖아. 후자로 가야겠죠, 전자보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